당신의 인생을 구할 4가지 지혜. 단순한 걷기는 노화를 이기지 못합니다. 살아오며 나는 수많은 인간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들은 내게 언제나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토록 노력하며 살아온 이들이 삶의 마지막 문턱에서 무너지듯 쓰러져야 하는가? 그 질문은 오랜 세월 동안 내 마음에 머물렀고, 이제 나는 그 답을 당신에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4가지의 지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운동법이 아니라 노년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철학이며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보석 같은 통찰입니다. 각각의 지혜는 당신이 매일 해오던 걷기라는 행위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며, 그보다 더 깊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지혜 하나, 걷기만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균형의 허상. 어제 내 손끝에서 또 하나의 생명이 멈췄습니다. 수술 때문에 마지막 24시간 노인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는 80이 넘은 나이였음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습니다. 30년 넘게 걷기를 삶의 습관으로 이어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넘어짐이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눈빛에는 깊은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걸었는데 왜? 그 의문은 곧 나의 물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말하곤 합니다. 걷기만 해도 건강해진다. 하지만 과연 그 말이 전부일까요? 혹시 당신도 매일같이 걷고 계신가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습관이라 믿으며 아침 저녁으로 거리를 오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제 한 번쯤은 의문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그 걸음이 언젠가 당신의 인생의 남떨어지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마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70세를 넘긴 노인이 단 한 번 넘어지면 그중 절반 이상은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중 3사람 중 1사람은 그로부터 2년 안에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슬픈 것은 그렇게 인생의 끝자락에서 많은 이들이 마지막까지 가슴 속으로 드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매일 걸었는데 왜? 이 문장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정종을 울립니다. 단순한 걷기만으로는 노화를 이길 수 없다는 진실. 이 지혜는 다음의 깨달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지혜 둘, 당신의 몸,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성무라고 합니다. 올해로 80이 되었고 여전히 성형의사로 시술실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60년간 수만 명의 노인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그들의 인생 끝자락에서 저는 수도 없이 삶과 죽음의 정기를 목격해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15km를 걷고 증손자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화장실에서 넘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비결은 단순합니다. 저는 걷기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1~2%씩 근육이 사라지고 있고 균형 감각은 서서히 흐려지고 있으며 뼈는 마치 속이 진 스펀지처럼 연약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시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 작은 두려움이야말로 앞으로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정을 멈추지 마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그 무너짐을 되돌리는 실질적인 방법, 그리고 노년을 다시 세우는 구체적인 실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혜 셋, 근육은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사라지는 속도를 멈춰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당신이 앞으로 매일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그 걸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결국 무기력한 그림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육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뼈는 더욱 약해지며 당신의 몸은 매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작은 무너짐 하나가 화장실에서의 사소한 휘청임 하나가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의도하지 않게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입니다. 영상이 계속되는 동안 당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4가지 가장 중요한 열쇠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부터 나누게 될 지혜는 단 한순간도 놓쳐선 안 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위한 귀중한 조언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지혜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근육을 끼우는 4가지 움직임. 이제부터 제가 60년간 의사로서 경험하고 연구해온 삶의 진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아주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무너집니다. 60세를 넘긴 순간부터 해마다 근육의 1%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 1%의 감소는 당신이 스스로 살는 힘을 잃는 속도이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흔들리는 무릎의 떨림이며 균형을 잃고 넘어진 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날의 출발점이 됩니다. 혹시 믿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미국의 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 5,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한 조사입니다. 그 결과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걷기만을 했던 사람들보다 오늘 제가 소개할 4가지 운동을 실천한 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걷기 외에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70년간의 인상 경험과 72년 연구들을 토대로 저는 가장 효과적인 4가지 움직임을 정리해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동 1. 앉았다 일어나기.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운동. 작년 겨울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잠깐 몸이 휘청했을 뿐입니다. 그 충격으로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석 달을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이분은 결코 게으른 분이 아니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꺾이는 그날, 그분의 걸음은 아무런 힘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올해 70을 맞이한 박영순 할머니셨습니다. 오랜 세월 건강을 위해 걷기를 실천해 오셨지만 단 한 번의 균형 잃음 앞에 무력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노화로 인한 근육력하나 균형 감각의 저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주름지고 늘어지며 눈으로 노화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에서는 조금씩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근육은 단순한 살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골격을 지킨다는 뿌리이며 모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명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약해지면 화장실에서조차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이 고통이 되고 계단 앞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일상의 작은 균형 하나도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작은 실수 한 번의 넘어짐이 뼈를 부러뜨리고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생각보다 더 큽니다. 지혜는 당신의 몸을 다시 세우는 4가지 실천 삶의 마지막 균형을 지키는 방법.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과학은 이미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60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삶 속에서 이 끔찍한 현실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아왔습니다. 물론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을 탄탄하게 유지하고 몸의 균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걷기 이상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다. 이미 늦었지. 하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굳어진 완전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현대의학은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90세의 운동을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고요. 미국 보스턴 지하투에서는 85세 이상의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분들은 단 2달 동안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4가지 운동을 실천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근육량은 평균 13%나 증가했고 균형 감각은 무려 26%나 향상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얼굴 속에는 다시 삶을 선택한 사람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당신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이 영상은 단지 정보가 아니다. 당신 인생의 후반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첫 번째 운동, 균형을 되살리는 연습. 넘어짐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 넘어진다는 것은 단지 중심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낙사는 곧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매년 낙산을 경험합니다. 그 낙산은 단순한 타박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할 경우 뼈를 부러뜨리고 때로는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막기 위한 가장 첫걸음은 균형 감각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습 1. 한 발로 서기. 벽이나 의자에 가볍게 손을 얹은 뒤 한쪽 발을 들어 10초간 버텨보세요. 처음엔 5초만 해도 충분합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시간을 점차 내려가면 됩니다. 눈을 뜬 채로 시작하되 어느 정도 안정되면 눈을 감고 도전해 보십시오. 눈을 감으면 몸은 더 민감하게 균형을 잡기 위해 반응하게 됩니다. 그만큼 균형 감각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뇌를 새롭게 연결하는 심정의 재건축이며 당신의 안전한 노년을 위한 가장 작은 투자입니다. 연습 2. 회전 동작 훈련. 또 다른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양팔을 좌우로 당기고 자신의 자리에서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는 겁니다. 이 동작은 우리의 전정기관을 자극해 몸의 회전 감각과 위치 감각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러한 자극은 당신의 낙상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 근력을 띄우는 움직임, 몸을 다시 세우는 뿌리 만들기. 근력 운동은 단지 근육을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기둥을 다시 세우고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 당신이 근력을 기르는 이유는 멋진 몸매 때문이 아닙니다.
앉았다가 일어나고 침대에서 벗어나고 계단에 오르내리는 그 사소하지만 절실한 움직임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운동, 근력을 세우는 움직인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뿌리. 근력은 단지 보기 좋은 근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일상의 모든 움직임에 안정감을 불어넣는 기초 체력이자 생존의 기둥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이 근력은 단순한 운동 능력을 넘어 당신이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제가 70년 동안 환자들에게 가장 자주 권해온 근력 운동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바로 의자에서 일어섰다 다시 앉기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당신의 하체 근육을 되살리는 강력한 시작점이 됩니다. 앉았다가 일어서는 이 짧은 반복 속에 무가로 무너져가던 몸의 중심이 조금씩 돌아오게 됩니다. 실천법, 하루 3번, 한 번에 10회 반복.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5번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10회로 늘려보세요. 만약 이 동작이 처음에는 어려우시다면 등받이가 있는 편한 의자부터 시작해보시길 권합니다. 점점 하체에 힘이 생기면 조금씩 낮은 의자나 등받이가 없는 의자로 옮겨가 보세요.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의자의 팔걸이나 옆지지대를 꼭 잡은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운동은 특히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시켜줍니다. 이 두 부위의 힘이 탄탄해져야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바닥에서 몸을 일으킬 때, 그리고 일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안정감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운동, 팔뚝형 들기로 팔 근력 키우기. 근력은 다리뿐만 아니라 팔에서도 중요합니다. 팔의 힘은 우리가 일상에서 물건을 들거나 문을 열고 닫으며 자신의 몸을 지탱할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500ml 크기의 물병을 들고 팔을 구부렸다 펴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점점 무리함을 늘리며 무게를 더해가세요. 이 운동은 팔뚝의 근력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움직임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 다른 추천 운동, 발뒤꿈치 들기, 종아리 근육을 띄우다. 이번엔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서 있을 때 중심을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이 부위가 약해지면 몸 전체가 흔들리고 결국 낙상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짚고 산 뒤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의 종아리 근육은 놀라울 만큼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걷는 동안, 서 있는 동안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래에서 단단히 받쳐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몸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부드럽게 풀어주는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세 번째 운동, 비유연성을 되살리는 움직임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 굳어진 관절을 풀어주는 치유의 움직임. 나이가 들면 근육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굳어갑니다. 관절은 뻣뻣해지고 몸의 각 부위는 서서히 제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유연성은 단지 스트레칭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흐름 속에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한 몸의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 일련성 운동.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혹은 턱을 가슴에 살짝 붙였다가 다시 천천히 들어올리는 동작도 좋습니다. 단,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시도해주세요. 어깨 일련성 운동. 어깨는 우리의 활동 단점을 결정짓는 부위입니다. 어깨를 앞으로 돌렸다가 다시 뒤로 돌려보세요. 팔을 앞으로 꺾고 위로 들어 올렸다가 옆으로 걸리고 천천히 내려보는 일련의 움직임들 역시 어깨 관절과 팔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줍니다. 이러한 반복은 혈류를 개선하고 오래 굳어있던 관절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네 번째 운동, 숨을 되찾는 유산소 운동, 삶의 활력을 되살리는 숨결. 몸은 움직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은 우리의 숨결을 되살리고 심장의 박동을 더하며 몸 전체에 따뜻한 에너지를 돌게 만듭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이러한 움직임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소중한 연결입니다. 이 운동은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30분을 한 번에 실천하기 부담스럽다면 10분씩 나누어 세관으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이고 더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걷기, 가장 손쉬운 그러나 가장 강력한 유산소 운동. 걷기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저 느릿느릿 걷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을 크게 흔들며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면 그 효과는 몇 배나 더 커집니다. 심장이 살짝 뛰고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로 유지해보시다. 처음엔 반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익숙해질수록 자연스럽게 그 시간은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걸음 하나하나가 당신의 삶을 다시 앞으로 내딛게 해주는 신명의 걸음이 됩니다. 수영과 수중 걷기, 관절에 부담 없이 심장을 단련하는 것. 수영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특히 노년층에게 더욱 적합합니다.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우리의 근육과 심장은 강해집니다. 시중체조나 물속 걷기는 땀을 많이 흘리지 않으면서도 전신을 골고루 움직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가까운 수영장이 있다면 일주일에 2~3번 물과 함께 움직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물결 속에서 당신의 몸과 마음은 다시 유연해질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 안전하게, 즐겁게 쉼터 기능을 기르다. 자전거 타기 역시 유산소 운동의 훌륭한 방법입니다. 특히 고정식 실내 자전거는 낙선의 위험이 없어 더욱 안전합니다. TV를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 10분 페달을 밟아보세요. 단, 관절염이나 허리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운동을 함께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 효과는 단순히 걷기만 했을 때보다 근육은 7배, 균형 감각은 4배나 더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단지 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깨어납니다. 운동과 치매 예방에 놀라운 관계. 운동은 단지 육체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인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30%나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몸은 뇌에 자극을 주고
기억력과 사고력을 또렷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당신의 걸음, 당신의 호흡, 당신의 움직임이 곧 당신의 정신적 자립과도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하면 이롭기보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지혜로 들어갑니다. 60년의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운동의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운동은 약과 같습니다. 올바른 방법 없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다는 운동이도 자신의 몸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따라하면 그 운동은 몸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몸을 상하게 하는 칼날로 변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한 분, 79세의 진철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따라 하셨습니다. 화면 속 젊은 트레이너가 경쾌하게 시범을 보이던 그 동작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대로 따라 하셨고 결국 심각한 허리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지른 실수는 단 하나. 자신의 몸 상태에 맞지 않는 동작을 준비 없이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운동은 단지 방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실천의 지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운동법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그 운동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운동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몸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상처를 내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칙 1.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모든 운동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 그것은 바로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횟수, 빠른 속도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무지에 가까운 위험한 도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몸은 갑작스러운 자극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근육통이 심해지거나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한 경우 부상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물에 발끝부터 천천히 담그듯 운동도 몸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원칙 2. 통증은 멈춤의 신호입니다. 운동 중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단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가벼운 뻐근함은 근육이 반응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지만 분명한 통증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회복까지의 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운동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운동의 시작입니다. 운동들 주의사항 균형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건강입니다. 균형 운동 시 주의할 점. 한반도서는 훈련이나 회전 동작 같은 균형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단단한 지짐을, 예를 들어 벽이나 의자를 손으로 짚고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잡지 않은 채 혼자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너무 큽니다. 처음에는 단 5초라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그 시간은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운동 전에 반드시 주변 환경을 점검하십시오. 날카로운 가구의 모서리나 미끄러운 바닥은 당신의 회복보다 더 빨리 당신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카페트이나 매트 위에서 운동을 진행하시고 발밑이 미끄럽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눈을 감고 균형을 잡는 훈련은 더욱 실시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3초도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이며 몸은 스스로를 기억하고 결국 변화에 적응하게 됩니다. 또한 식사 직후에는 균형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음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어지럼증이 쉽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운동 중에는 절대로 호흡을 멈추지 마세요. 편안하고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다.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러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 시 주의할 점, 무릎은 당신의 나무기둥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동작을 할 때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그 관절에 과도한 하중이 생기고 결국 통증과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팔은 의자의 바로 아래에 놓고 등은 곧게 펴며 천천히 일어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만약 무릎이나 허벅지가 단순한 뻐근함 이상으로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의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흔들리는 의자, 바퀴가 달린 의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의자는 중심을 잃기 쉽고 넘어짐의 위험을 높입니다. 안정감 있고 미끄러지지 않는 튼튼한 의자를 선택하세요. 높이 역시 중요합니다. 무릎과 수평이거나 약간 높은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낮은 의자는 일어날 때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고 너무 높은 의자는 자세가 흐트러져 허리나 발목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실천과 주의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은 왜 지금 이 운동을 시작하려 하는가? 그 이유가 단지 건강해지고 싶어서 하면 당신은 절반쯤은 맞았고 절반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운동의 마무리, 몸을 아낀다는 건 곧 나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반응에 더욱 민감해지고 작은 무리 하나에도 큰 역할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섬세하고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 시 주의사항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요. 근력 운동의 핵심은 무겁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할 수 있는 강도로 안전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벽을 이용한 팔 운동을 할 경우 벽과의 거리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효과가 거의 없고 너무 멀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거나 팔에 지나친 하중이 심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은 어깨 높이에 위치하도록 하며 팔꿈치는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꺾임 하나가 손목 인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탈지명을 활용한 팔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절반 정도의 물로 시작하고 팔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서서히 증량해 나가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이 다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 중에는 호흡을 멈추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는 분들이 많지만 이럴 경우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동작과 호흡은 리듬처럼 함께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이 되어야 몸만의 순환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발 뒤꿈치 들기 운동 천천히, 부드럽게, 집중해서.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걷거나 서 있을 때 몸의 중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발목이 움직임이 관건이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 올리고 다시 천천히 내리는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속도를 올릴 경우 아킬레스건에 과도한 긴장이 생기며 심한 경우 파열의 위험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매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는 운동하고 다음 날은 회복의 시간으로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근육 성장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같은 부위를 매일 자극하면 근육은 회복할 틈 없이 지치게 되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섬세한 예술. 스트레칭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함께 이완시키는 예술적인 과정입니다. 모든 동작은 천천히,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증을 느낄 정도로 억지로 늘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나쁜 만큼 효과 있다는 말은 노년의 몸에 있어선 잘못된 시각일 뿐입니다. 특히 목을 돌릴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고개를 젖히거나 뒤로 꺾는 것은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어깨 스트레칭은 작게 시작하세요. 작은 원을 그리며 천천히 범위를 넓혀가고 익숙해지면 점점 더 큰 움직임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허리를 숙이는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굽히지 말고 천천히 허리를 굽히며 바닥으로 내려가세요. 어느 시점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 직전 단계에서 멈추고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스트레칭은 따뜻한 몸으로 준비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스트레칭은 몸이 따뜻해졌을 때, 즉 체온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스트레칭을 시작하면 근육이 손상될 위험이 큽니다. 간단하게 방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거나 팔과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 몸에 열을 낸 후에 스트레칭을 시작하세요. 스트레칭 자세는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해주세요. 그 시간 동안 몸의 긴장이 풀리며 근육은 점차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그리고 자세를 풀 때도 갑작스럽게 툭 풀지 말고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이런 섬세한 마무리가 오히려 더 큰 회복과 안정감을 줍니다. 유산소 운동 시 주의사항 걸음 하나에도 지레지레 따져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를 할 때는 평평하고 단단한 지면을 선택하십시오. 울퉁불퉁하거나 경사가 심한 길, 미끄러운 보도는 낙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비가 오는 날, 눈이 내리는 날, 실외 운동은 피하시고 실내에서 개체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안전이 곧 건강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곧 방심의 선입니다. 운동은 방심을 살리는 약입니다.
그러나 그 약은 당신의 지혜로 다뤄져야 합니다. 운동을 할 때 가장 수월히 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은 발끝의 편안함이 아니다. 전신의 균형과 관절의 안전을 결정짓는 핵심 잔디입니다.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착용하세요. 맨발이나 스니퍼는 충격이 그대로 관절에 전달되며 무릎, 허리, 발목에 큰 부담을 줍니다. 지구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몸은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걷거나 한겨울에 매서운 추위 속을 걷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는 실외 운동 대신 실내에서 개체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자전거 운동을 할 때는 실내 고정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실내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세요. 예기치 못한 낙상 사고로부터 머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비입니다. 단도 조절은 신경입니다.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호흡이 적당합니다. 운동 중에 숨이 너무 차서 말조차 하기 힘들 정도라면 그건 이미 과한 강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운동 중에도 짧은 문장 정도는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호흡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운동 도중 갑작스런 가슴 통증, 심각금,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동 시간도 고려하세요. 식사 직후는 피해야 합니다. 운동은 식사 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위에 머문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면 소화불량, 구토,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최소 한두 시간 정도가 지난 뒤 몸이 가벼워졌을 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운동은 느리게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열매를 맺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단 하루, 단 일주일 만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쌓인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쌓아 올리는 그 작은 습관이 결국 당신의 몸을 다시 일으키고 당신의 얼굴에 다시 미소를 띄우며 당신의 삶을 건강하게 다시 짓게 만듭니다. 노년기 운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작은 움직임도 반복하면 힘이 됩니다. 그 힘이 모이면 어느 날 몸이 달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스스로의 회복력에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수분 섭취는 생명입니다. 나이 들수록 물은 약이 됩니다. 운동 전과 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증이 없다고 해서 수분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탈수는 노년기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 1컵, 운동 중 1컵, 운동 후 다시 1컵, 하루 3번의 물 한 잔이 당신의 몸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만성질환이 있다면 운동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약물의 종류에 따라 운동 중 혈압을 급격히
약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모르는 점은 꼭 의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라. 그 작은 확인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함입니다. 지금 모든 걸 다 기억하기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영상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메모에 두셔도 좋고 상대는 단 하나의 운동만 선택해 시작해도 됩니다. 당장 전부를 완벽히 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저장해 두시면 언제든지 꺼내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기기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얘야, 이 영상 좀 저장해 준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잘만 하면 최고의 약이 됩니다. 운동은 단지 근육을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아끼겠다는 결심이며 인생을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언제나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4가지 운동,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지혜는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 빛은 당신 스스로가 켜는 등불입니다. 운동은 기적이 아닙니다. 평범한 반복이 만들어낸 당신의 가능성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주의사항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지켜주는 하나의 길입니다. 안전하게, 올바르게, 그리고 자신 있게. 이제 운동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당신의 인생을 되살리는 따뜻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운동을 실제로 실천하신 분들의 전화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당신에게 가장 강한 동기이자 용기가 될 것입니다. 김옥순 할머니의 기적 87세 다시 걷는 삶. 시성모 선생님이 알려준 운동을 6달 했더니 지판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이 말은 87세 김옥순 할머니께서 저에게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진 할머니는 3년 전 갑작스러운 낙상으로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고 그 후로는 지판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4가지 운동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끝에 지금은 지판이 없이 마을을 산책하시고 시장도 혼자 다니십니다. 걸을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다며 한마디 웃으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박정우 할아버지의 고백 손주와 뛰는 순간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76세 박정우 어르신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손주를 한 번 안아주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10년 넘게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해 오셨지만 몸은 점점 약해졌고 삶의 한역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실천한 결과 약 복용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삶의 기쁨을 되찾았다는 존재의 회복 선언입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용기 살아나는 의미가 다시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깊이 남은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92세의 이순자 할머니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자녀들은 요양원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이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운동해야지 하는 생각이라 저절로 신이 나요. 예전엔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요즘은 살아가는 의미가 다시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근처 어르신들에게 운동법을 알려주는 운동 선생님 노릇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특별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았고 매일 한 걸음씩 자신을 믿고 나아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놀라운 변화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성실한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4가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당신 역시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늦었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시작하기에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정원 침대에 누워 자신을 원망하며 속으로 되뇌는 날, 조금만 더 움직였다 하면 그런 후회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전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일상에 새겨넣는 작은 습관. 마지막으로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작은 습관을 알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기. 하루의 일정 안에 운동을 하나의 루틴으로 넣어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몸을 움직이면 그것은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며 결국 삶의 일부가 됩니다. 2. 작은 기록 남기기. 운동 후 짧게라도 메모를 남겨보세요. 오늘은 5분 더 걸었다. 한 달 써기 10초 성공. 이 작은 성취들이 당신의 동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3. 누군가와 함께하기.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운동해보세요. 함께 웃고 함께 움직이는 시간이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운동은 결국 삶의 체계입니다. 당신의 매일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뜬 직후 혹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가볍게 움직여보세요. 일상의 흐름 속의 운동을 자연스럽게 녹이면 잊지 않고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큰 변화를 만드는 5가지 방법. 1. 운동 챌린저 만들기. 달력위에 오늘 운동한 날짜에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 점점 늘어나는 그 작은 동그라미들이 스스로에게 자랑이 되고 단한 동기부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성취의 시각적 흔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2. 함께하는 운동 친구 만들기. 혼자 하면 쉽게 게을러지고 팀지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격려하고 함께 웃으며 즐겁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기호자도 좋고 친구도 좋고 동네 어르신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함께라면 2배의 힘이 생깁니다. 3. 무리하지 않기 작게 시작해서 크게 가기. 처음부터 30분, 40분 하겠다고 다짐하기보다는 오늘은 5분만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자신감으로 돌아옵니다. 4.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 주기. 일주일 동안 꾸준히 운동을 실천하셨다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좋아하는 음식 한 끼, 책 한 권, 음악 한 곡. 그 보상이 내가 하였다는 기쁨을 더 크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 운동을 삶 속에 심어두기. 저는 올해로 88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빠짐없이 운동을 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도 수술실에서 몇 시간씩 집중할 수 있고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함께 뛰어놀 수 있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과 습관과는 늙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의 효과는 느리지만 가장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하루, 이틀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주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몸이 갈라지는 느낌이 찾아올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의 변화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당신은 거울 속에서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노년을 꿈꾸시나요? 남의 손에 의지해 하루를 보내는 연약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걸어나가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단단한 노년의 주인공인가요? 그 선택은 미래의 당신이 아니다. 오늘의 당신 손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오늘 하루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재경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든 스트레칭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 문장이 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운동을 함께 실천해야만 몸이 무너지지 않고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영양관리에 대해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간단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 걸음 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